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황희석 교수님 연구실 송준호라고 하고요.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딥러닝 모델 파라미터 탐색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딥러닝의 이제 파라미터를 찾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찾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좀 이제 급하게 할 때는 매뉴얼하게 찾고 아니면 논문에 있는 거 레퍼런스를 좀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휴리스틱하게 좀 찾은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그건 약간 운에 맡기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뭐 요새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이제 기존의 방법이 어떤 게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요새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이제 크게 이제 모델 파라미터 서치랑 이제 AutoML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모델 파라미터 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모델 아키텍처랑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모델 아키텍처는 이제 건물의 벽돌 같이 이제 뭐 레이어 수, 뭐 액티베이션 펑션, 옵티마이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트, 뭐 모멘텀, 드롭아웃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랑 저희가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찾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매뉴얼 서치, 두 번째는 그리드 서치, 세 번째는 랜덤 서치, 그다음 네 번째는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많이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것으로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문 등에 있는 걸 이제 기준으로 잡고 이제 바꿔보면 그 주변 값을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운에 의해서 성능이 좌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동시에 탐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급할 때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리드 서치로 이제 후보 파라미터 값들의 이제 각각에 대해서 측정한 성능 결과를 비교한 최적의 값을 선정하는 건데요. 이제 일단은 이제 장점이 균등하고 전형적인 탐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형적 넓게 저희가 탐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시간은 더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까 보면 이제 매뉴얼 서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좋은 포인트인데 저희가 여기 찾지 못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리드 서치로 넘어가게 되면 이 포인트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랜덤 서치가 있는데 이 랜덤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후보 파라미터 값들을 랜덤 샘플링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선정된 걸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성능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불필요한 반복 횟수를 줄여 가지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는 이제 그리드 서치에서는 저희가 이제 각각 포인트별로 저희가 셀렉션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 다 테스트를 해서 진행을 했지만 랜덤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특정 부분만 저희가 셀렉션 해가지고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이제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 함수의 값을 최대로 만드는 최적해를 찾는 것이 목적인데 이 경우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랑 어큐지션 펑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 밑에 이제 수도 코드인데 수도 코드를 보면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게이트 모델의 이제 확률적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어큐션 펑션을 최대화하는 입력값 xt 플러스 1을 구하고 그 입력값의 함수값을 구해서 그 값이 최대인지 분별을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똑같이 이 플로우를 다시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랑 어큐션 펑션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게이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이전에 조사된 입력값이랑 이제 함수값 점들을 바탕으로 미지의 목적 함수의 대략적인 이제 형태에 대한 확률적 추정을 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주로 가우시안 모델이 많이 사용되게 되고요. 가우시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함수랑 이제 공분산 함수를 통해서 그 함수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우시안 저희가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서로게이트 모델을 구성했을 때는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희가 표현했었는데 이제 이는 이제 t가 2일 때, t가 3일 때, t가 4일 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초기로 t가 2라고 했을 때 여기를 보시면 이제 조사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먼 x일수록 저희가 조사된 점은 이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검은색 점들 이런 것들 다 조사된 점인데 이 조사된 점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먼 x일수록 이제 이 지점에 대한 이제 평균의 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죠.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런데 이제 T2에서 T4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사된 점의 수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플럭츄에이션 심했던 표준 편차가 컸던 부분들이 점차 이렇게 줄어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서로게이트 모델 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불확실성이 더 줄어들어서 좀 더 그 리즈너블한 이제 목적 함수를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고 추정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큐션 펑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 목적 함수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추정한 현재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번에 함수값을 이제 조사 입력할 후보 xt 플러스 1 추천해주는 함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t2라는 예를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값이 이 값이랑 이 값이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서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t3로 넘어가게 될 때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하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액티베이션 펑션 이제 밸류 값인데 보면 이제 이 포인트에서 그 다음 값을 조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가 이제 결국 인디케이터 역할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2를 계속 예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보면 이제 현재까지 조사된 이제 두 개의 점들 중에 함수값이 더 큰 점 근방의 최적의 입력값 그 x 그 멀티플라이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최적해를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방법이 이런 전략이 저희가 이제 익스플로지테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최대인 점 근방 이 포인트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최적 입력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희가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이렇게 전략이 두 개가 있고요. 어큐션 펑션에는 대신에 이제 보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값이 클 때 이 근방이 더 높을 거라고 했고 대신 이 근방이 높게 되면 표준 편차가 주는 이제 역할이 있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표준 편차가 큰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전략은 각각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큐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쓰이는 게 expected improvement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보통 EI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ploration이나 exploitation 전략 모두 이제 내재적으로 일정 수준 포함하도 설계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주로 어큐션 펑션을 많이 사용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제 조사된 점들의 함수값 뭐 제가 t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뭐 xt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최대 함수값 그 x 플러스는 이제 max죠. 그 fxt 함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저희가 fx 플러스라고 봤을 때 이것보다 더 큰 함수값을 도출할 확률이랑 이제 그 함수값과 그 fx 플러스 값의 차이값을 고려해서 입력값 x의 유용성을 이제 숫자로 저희가 아웃풋을 내게 되는 그런 지표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그림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t가 3인 경우고요. t가 3인 경우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x의 함수값이 확률 분포상에서 x 플러스의 함수값보다 큰 값에 해당되는 영역을 저희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 이제 이런 음영이 초록색 칠해진 부분이 더 클수록 x3의 이제 함수값이 x 플러스의 함수값보다 더 크다는 뭐 더 클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다음 입력값으로 x3을 택했을 때 기존의 점들보다 더 큰 함수값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PI라고 있는데 PI는 이제 Probability of Improvement라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조사된 점들의 함수값 중에 이제 최대 함수값보다 더 큰 함수를 도출할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그 PI x3에 대해서
이제 그 x3의 뮤 값과 이제 fx3 마이너스 fx 플러스 간의 차이값을 저희가 가중해서 x3에 대한 위아이를 계산하게 되고요. 수학적 수식을 보시면 네, 수학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EI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대문자 파이 같은 경우에 뭐 누적 분포 함수, 확률 분포 함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가 크사이인데 크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상대적인 강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라서 일단은 크사이가 크면 이제 저희가 익스플로레이션 강도가 더 커지고요. 만약 작다고 하면 익스플로레이션 강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만약 그림을 본다고 하면 지금 그 표준 편차가 최대인 점 이런 점에서도 이제 EI 값이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초록색은 EI 밸류 값이고요. 표준 편차가 큰 값에서도 EI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작고 함수 값이 큰 이 부분에서도 EI가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I가 이 두 전략을 그 어큐전 펑션의 두 전략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저희가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트레이드 오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적절한 이제 파라미터를 저희가 서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로 저희가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을 러닝 레이트로 이제 저희가 러닝 레이트라는 이제 지표를 저희가 탐색한다고 했을 때 딥러닝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해야 할 거는 입력값이란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입력값은 이제 저희가 러닝 레이트를 찾으니까 얘를 이제 x로 잡았고, 그다음에 목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된 러닝 레이트를 적용한 이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이제 딥러닝의 이제 성능 수치, 뭐 정확도 이런 걸 저희가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입력값 x에 대한 탐색 구간을 저희가 또 정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조사할 입력값이랑 함수값 점들에 대한 최대 개수도 정해야 되고, n으로 소문자 n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차례까지 저희가 조사할 입력값, 함수값 점들 최대 개수 대문자 n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해야 할 거는 이제 탐색 대상 구간 내에서 처음 n개의 입력값들 랜덤하게 샘플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x1부터 xn을 각각 러닝 레이트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 뒤에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 결과의 수치를 이제 fx1부터 fxn까지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입력값 함수 점들의 모음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게이트 모델을 확률적 추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저희가 이제 t가 n부터 라지 대문자 n-1까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돼서 이제 각각에 대해 서로게이트 확률적 추정을 통해서 EI를 계산을 하고 저희가 xt 플러스 1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점에 대해서 새로운 xt 플러스 1의 함수값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입력값과 함수값 모음에 저희가 추가를 하고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대해서 또 이제 다시 서로게이트 모델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까 저희가 대문자 n만큼 저희가 최대를 진행하겠다고 설정했기 때문에 뭐 그만큼 진행하고 이제 이 플로우는 이제 멈추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평균 함수 u x 값을 최대로 만드는 최적해를 저희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총 11번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딥러닝의 러닝 레이트를 탐색하게 되면 지금 러닝 레이트가 0.78? 2포인트 정도에서가 가장 옵티멀한 걸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딥러닝 저희가 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말고 이제 제가 한번 CIFAR 10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많이 유명한 이제 이미지 데이터인데 이걸 통해서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CNN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한번 셀렉션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크게 그 네 가지 파라미터를 봤는데요. 네트워크 뎁스랑 이제 러닝 레이트, 모멘텀, 그다음에 L2 레귤라이제이션 봤는데 이걸 넣고 돌려보면 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최적 값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봤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제너럴하고 과거에 이제 많이 사용됐던 방법인데요. 요새는 이제 오토 ML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딥러닝 모델의 이제 알고리즘이나 하이퍼 파라미터 찾아주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왜 유용하냐면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 선택하고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필요한 이제 소모적인 과정을 저희가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저희가 아낄 수 있고 비용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ML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오토 ML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뭐 지금 라이브러리로 나와 있는 게 한 6가지 정도가 되고요.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파이썬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코드 몇 줄만 치면 사실 이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오토 사이클 런 이제 라이브러리랑 이제 티팟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토 사이클 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코드 딱 4줄 정도 나오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어, 되게 좀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인풋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오토 사이클 런에서 제가 뭐 특정 데이터를 넣고 한번 돌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그 뭐 클래시파이어는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를 써야 된다 뭐 써 있거든요. 뭐 이런 밸류 값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랜덤 서치를 했을 때랑 오토ML을 통해서 저희가 그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분류기를 만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정확도랑 이제 프리시전 리콜을 봤을 때 보면 성능이 거의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뭐 랜덤 서치나 뭐 다른 방법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오토ML을 통해서 모델을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 저희가 얻게 되면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저희가 뭐 분류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든 저희가 이제 딥러닝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 이제 사이클론 관련해서는 이제 페이퍼가 있는데요. 뭐 제목은 Efficient and Robust Automotive Machine Learning이라는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의 주된 내용은 이제 사이클 런에 대한 이제 오토 사이클 런에 대한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데, 일단 첫 번째 특성은 이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모델에 적합한 알고리즘 및 파라미터를 알려주는 메타러닝이 이제 그 블록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쪽에서 앙상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오토 사이클 런의 이제 블록도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타 러닝 부분, 베이시안 옵티마이저 부분, 그 다음에 앙상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메타 러닝 부분에서는 이제 사전 데이터, 보통 여기서 사용한 건 이제 오픈 ML 데이터셋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제 오픈 ML 데이터셋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및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른 이제 성능을 이제 다 저장을 해놓고요, 모델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데이터와 이제 유사도를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유사한지 찾아서 가장 유사한 데이터의 알고리즘 및 파라미터를 조합을 이제 저희가 아웃풋으로 조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슈퍼바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오픈ML 데이터를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 저장해 놓고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얼마나 어떤 데이터랑 유사한지를 봐서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를 저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 베이시안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똑같이 여기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픈 ML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최적의 알고리즘 하이퍼 파라미터를 얘를 통해서 일단은 추출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앙상블 방법인데, 앙상블은 이제 알고리즘 및 그 파라미터 조합을 가진 모델들 중에서 이제 상위 N개의 모델들을 골라서 이제 하나씩 합쳐보면서 정확도를 구해봅니다. 그래서 정확도 높은 조합을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최종 아웃풋이고요. 앙상블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17가지를 저희가 정했고, 17가지 중에서 각각에 대해서 조합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해본 거고요. 해봤을 때 이제 탑 1에서 탑 4까지 저희가 조합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뛰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 조합을 택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른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는 뭐 KNN이라든지 LDA라든지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픈ML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방법들이랑 비교를 해본 표고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오토 사이클 런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볼드로 돼 있는 게 이제 가장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거고요. 에러 값이 가장 작은 거고, 에러는 지금 이제 밸런스드 에러 레이트라는 지표로 이제 성능을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친구가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성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으로는 이제 티팟 모델인데, 티팟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 베이스드 파이프라인 옵티마이제이션 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머신러닝 모델, 뭐 디시전 트리, 랜덤 트리, 랜덤 포레스트 기반으로 이제 피처 셀렉션이랑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동으로 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토 사이클 러닝이랑 이제 비슷한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소개했던 오토 사이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동으로 해주지만 피처 셀렉션은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피처 셀렉션까지 이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역시 뭐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면 코드를 한 몇 줄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딥러닝 모델에서 알고리즘이랑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한 방법으로는 이제 잘렸군요. 매뉴얼 서치랑 그리드 서치랑 랜덤 서치랑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나 오토ML 방법 등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이제 오토ML 방법으로 파라미터를 결정한 것이 좀